네, 안녕하세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랩의 최다솔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발표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만 페이퍼샵 지원을 4번을 받았어요. 아마 페이퍼샵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을 공유를 하고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한 인덱스이고요.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저는 현재는 연세대학교 디지털 애널리틱스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특이하게 학부가 이제 일본어를 전공을 했고 체육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쪽으로 운동에 빠져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 입학 전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분석 연구원으로 잠깐 재직을 한 경우가 있고요. 관심 분야는 이제 AI 프라이버시, 리스폰서블 AI, 머신 언러닝 이쪽으로 뭔가 페어하고 책임 있는 그런 AI에 대한 연구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랩장님은 나동민 님이시고요. 랩원 분들은 좀 많이 왔다 갔다 이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취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이제 활동이 없는 조용한 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물 밑에서 조용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랩장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되셔가지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바빠지셨어요. 결혼식 때 돼서 이게 다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임시 랩장 느낌으로 이제 페이퍼 서밋하고 뭐 수정하고 포스터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실적은 되게 좋아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논문을 많이 냈죠. 왁비에 2편, 트리플 AI 3편, CBPR 이번에 2편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7편을 했고요. 이게 다 작년 후반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의 이제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참여한 연구는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머신 언러닝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많이 핫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은 트리플 AI 워크샵에 낸 논문이고 오른쪽은 CBPR 워크샵에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 언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델을 언런한다는 뜻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잊어야 된다. 특정 데이터셋을 잊는 그런 태스크가 언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겠죠. 유저가 나의 얼굴 데이터가 이제 허락 없이 사용이 됐는데 그거를 모델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잊어야 될 데이터와 유지해야 될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이제 언런을 한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태스크가 언러닝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러닝 테스트는 대부분 특정 클래스나 인스턴스를 잘못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방법론은 이제 만약에 이 사진이 클래스 7번인데 그거를 아예 이렇게 이꼴로 만들어 버려서 이 클래스를 맞추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분류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모델에 언런을 시키겠다. 그런 거를 목표로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이제 어큐러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측정을 하고 언런의 성능은 이제 폴겟을 할 데이터와 이제 처음 본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약간 새로운 태스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새롭게 제안을 했고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페이셜 레코그니션 태스크에서 언러닝이었기 때문에 위의 데이터는 이제 나이 예측 모델이고 AI 허브에서 가지고 와서 좀 저희가 가공을 했고, 밑에는 좀 유명한 데이터셋이거든요. 셀러베이라는 데이터셋에서 특정 레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유틸리티는 테스트 어큐러시로 측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폴겟 스코어는 이제 폴겟을 한 데이터와 처음 본 언신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그거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냐, 구분을 할 수 없냐로 이제 폴게팅 스코어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이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으로 해서 모델이 폴겟과 언신을 많이 헷갈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어큐러시 구분을 못하는 0.5로 할당을 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유틸리티랑 폴게팅을 같이 합한 매트릭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종합적인 성능을 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좀 모델이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펄처베이션을 리테인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이 펄처베이션은 잊어야 될 데이터랑 거리가 멀게끔 만드는 펄처베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펄처베이션을 모델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론으로 해서 폴게팅을 유도한다,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같이 추가를 해서 이렇게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구조고요. 나중에 논문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데이터셋에 대한 기존의 방법론과 이제 저희 방법론을 이렇게 비교를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스코어가 좋았다라는, 그쵸? 당연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고 OOD 디텍션이라는 분야고요. 그 어노멀리 디텍션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AAI, CBPI 워크숍에 낸 논문입니다. 이게 OOD 디텍션 할 때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예제인데요. 네,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모델이 학습을 하지 않는 새로운 분포의 데이터셋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BTS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은 이 BTS 멤버들이 in distribution 데이터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B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근데 제니가 들어왔을 때는 모델이 어떠한 한 멤버로 강하게 예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qual probability가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가 들어왔을 때도 뭔가 B라고 강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탐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BTS 멤버가 in distribution이고 나머지가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인데요. 이 디텍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OOD 샘플은 너무 개수가 많죠. BTS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모두 OOD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라 가지고 이거를 현실의 데이터셋을 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OOD 데이터를 생성을 하자라는 그런 태스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론이 이제 수많은 데이터셋을
모으는 그런 방법론이고요. 세 번째 데이터셋은 현실적인 OOD 데이터셋을 만들자라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OOD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론도 좀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OOD 데이터셋은 ID 데이터셋이랑은 차별화가 되고 굉장히 분포가 먼 데이터셋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가지고 믹스업을 하고 어규멘테이션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OOD 데이터셋을 제너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 데이터셋은 이퀄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OOD 데이터셋이라고 모델이 인식을 하게끔 파인 튜닝을 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질문을 하시고요. 방법론, 네, 성능이 잘 나왔다라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CBPR 워크숍에 냈던 방법론인데 이번에는 OOD 데이터셋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생성을 해보자. 레이턴트 벡터 상에서 뭔가 ID 샘플에 해당하는 특징을 지운 채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OOD 데이터셋이 되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에 입각해서 이제 이 도구에 해당하는 평균 레이턴트 벡터를 빼고 그걸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OOD 디텍터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파100 실험을 했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연구 팁인데 제가 이 연구 팁을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사실 민망하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인풋을 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문이랑 선행 연구를 많이 봐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꺼내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얼러닝 태스크를 접한 거는 그 케글에서 유립스가 이제 개설한 태스크가 있었거든요. 머신 얼러닝 태스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외부를 살펴보면은 주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논문을 쓰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초안이라도 잡혀 있으면은 사람이 의지가 생기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립을 먼저 잡고 디테일은 나중에 채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명확한 목표 학회를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그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제 거기까지 한 70% 80%는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업을 잘 분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큰 주제가 잡혔으면 실험과 라이팅을 좀 분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합과 수정은 다 같이 함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회 후기입니다. 저 트리플 AI가 2월 말에 밴쿠버에서 열렸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뷰에 보이는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포스터 2개를 이제 다른 곳에 붙이느라 좀 고생을 했고, 이렇게 오랄 발표도 하고, 오른쪽에는 저희 랩원 다른 분인데 여기 똑같이 이제 억셉이 되셔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같이 학회를 즐겼고요. 제가 이때 2월 말에 스티프 AR 간 게 7년 만에 해외를 나간 거였어요. 그것도 첫 영어권에 이제 나간 거였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2편이나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보고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한국에서 진짜 있으면서
너무 시야가 좁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제 다양한 전 세계 사람들 연구자들 보면서 많이 진짜 영감도 받고 의욕도 많이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CBPR은 좀 따끈따끈한 이제 몇 주 전에 다녀왔죠. CBPR은 정말 학회 수준이 달라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포스터를 2개 이렇게 붙였고요. 이 발표가 이제 건물과 건물을 오가는 그런 일정이라 가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BPR에서 정주혜원 교수님께서 그 시애틀 그 스타트업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모두위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트워킹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느낀 거는 정말 똑똑한 연구자들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여기서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뭐 석박사 분들 그리고 뭐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뭐 글로벌 취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이제 겸손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좀 더 연구 열심히 해서 저도 다음엔 메인 컨퍼런스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계획은 좀 머신 얼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셜 레코그니션 태스크에서 좀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거고 이 머신 얼러닝이 사실 다양한 분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뭐 LLM도 그렇고 VLM도 그렇고 요즘에 많이 연구가 쏟아지고 있는 분야라 가지고 새롭게 탐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이미지에서 뭐 오염을 제거하는 뭐 이런 태스크도 지금 새롭게 좀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솔님 발표 감사합니다.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까지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간단하게 또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솔님이 하신 연구 내용이나 혹은 뭐 학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손 들어서 또 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고 또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네, 많이 손 들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러닝 태스크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인베딩을 추출한 다음에 인베딩끼리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베딩끼리 비교를 하는 게 모델의 뭐 인스턴스끼리의 인베딩을 비교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델이 예를 들어서 사진 데이터 저희가 학습시키려는 사진 데이터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서로 분리를 하고 그 그룹에 해당하는 사진 데이터 2개의 인베딩을 서로 비교를 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은 충분히 두 인베딩이 해당하는 집합인지 아닌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이게 언러닝 사실 이밸류에이션의 측면이잖아요. 네네네.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처 단에서의 비교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뭔가 복잡한 진짜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비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스를 아까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 같은 것도 이제 모델을 타고 트레이닝된 로스를 가지고 비교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리니어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론이고 그거 말고도 뭐 JSD 같이 이제 그 분포 자체를 비교를 해서 하는 방법론도 많이 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롭게 좀 로버스트한 이밸류에이션 방법론 찾는 것도 엄청 큰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 3
플립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철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플립스쿨을 시작으로 해서 저도 랩을 만들어서 연구를 활동을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인데 연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나 혹은 그 마음 맞는 그 여기 저자를 보니까 그 랩 원들 이름이 다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랩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페이퍼샵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활동이 어떤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랩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모두연에서 딱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사실 다른 교육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논문을 작성해 보자라는 식으로 근데 논문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다 소속이 각각 다르고 소속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찾다가 모두연에 이런 제도가 있네 하면서 이제 모두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멤버도 좀 모집을 하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연구들은 다 지금 대학원 제가 1학기 지났는데 다 대학원 입학 전에 사실 한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소속도 없는 신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모두연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도 가고 하는 경험이 저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고 그리고 보시면은 랩장님께서 교신 저자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랩장님이 워낙 이제 다작을 하시고 이제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제가 같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그렇게 내는 논문도 있었고 그리고 다 같이 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낸 논문도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했을 때의 장점은 분업이 잘 돼서 피규어를 그리는 사람 그리고 릴레이티드 워크 조사하는 사람 뭐 실험 돌린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랩을 구성을 하면은 이제 열정적인 멤버가 한 최소 2~3명은 있어서 이제 연구를 좀 주도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솔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석사를 이제 막 마치고 입사를 준비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석사 동안 2개밖에 못 썼는데 뭔가 보면은 1년 동안 총 5개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단기간에 아이디에이션을 되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험을 많이도 돌리신 것 같고 분업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약간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빨리 많이 하시게 된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동민 멘토님이 되게 잘 다작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원동력 이게 아이디에이션이랑 실험이랑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그런 것들이 살짝 약간 구체적이면 좋은데 궁금합니다. 네.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쓰게 된 논문은 그냥 그 다른 교육 과정에서 프로젝트 일부분으로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분류 많이 하잖아요. 감성 분석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좀 단순한 태스크를 넘어서 좀 더 컨트리뷰션 있는 태스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데이터를 막 크롤링을 하고 그거를 직접 막 분류를 하고 이제 멀티 라벨링으로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막 이것저것 실험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와 이거는 워크숍에 내도 될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처음 논문을 이제 쓰게 된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케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케그에서 그 얼러닝 태스크를 찾아서
이거 어떤 태스크냐 해서 조사를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 가지고 저도 근데 이제 맵장님의 푸시를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원에 또 다니지 않고 약간 백수 같은 신분이어가지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맵장님이 이거 하라 하면은 막 이렇게 밤새가지고 막 시험 돌리고 이제 그 시너지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막 시험 돌리고 있으면은 막 한 명이 막 라이팅하고 막 수정하고 이런 뭐랄까 티키타카가 잘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딱 그 시기적인로 잘 맞았던 것도 있었고 열정이 잘 맞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딱 열정이 맞으면서 각자의 이제 분담을 할 수 있는 그 멤버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복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페이퍼들이 많은지 그때 초반에는 그냥 병렬적으로 이제 다른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세 명씩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씩 뭐 데이터 라벨링이나 뭐 수집 같은 거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다 각자 막 다른 논문을 쓰면서도 서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라이팅 스타일이나 뭐 처음 논문 쓰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논문 말투가 어떤 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공학 논문에서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삽질 같은 걸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작업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서로 많이 이제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또 이제 그때는 관리가 잘 됐습니다. 병렬적인 태스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네, 더 받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좀 다루던 분야를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R이나 CCPA의 배경에서 그게 제일 이제 연구의 동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 연구 결과가 이제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론이 GDPR의 어떤 리ኳ이먼트에 어떤 받아들여졌는지 소위 말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도달했는지 이제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연구 결과의 성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뭔가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전에 언러닝의 논문을 다 찾아봐도 일단은 이게 효과적인 언러닝 방법론이다. 뭐 저게 효과적인 언러닝 방법론이다. 누구는 뭐 클래스 전체를 있게 하는 게 좋다. 누구는 뭐 인스턴스만을 있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사실 주장하는 게 너무 다르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밸류에이션 방법도 막 각자 다르고 이렇게 뭐랄까 이미지 분류에서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구가 굉장히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다 할 이제 문제 정의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가 그 기준에 충족이 되었는지도 아직은 이제 평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